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이번 폭락이 매수 기회일까요? 캐시우드가 말하는 중국 규제와 그 끝은 무엇일까요? 캐시우드는 대표적인 중국 긍정론자였고, 이에 따라 아크 ETF에도 수많은 중국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런 아크에서 7, 8월간 대부분의 중국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캐시우드는 매도 이유를 밝히기를 아크는 이번 규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중국 내부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를 크게 불평등 문제와 출산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불평등의 심화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중국 인구 중 6억 명의 월 수입은 17만 원인데 억만장자의 수는 미국보다 많습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고조되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고도의 감시 사회를 만들었지만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산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기에 사회적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의 일환이며 앞으로 사회 불평등이 해소되고 흔들리는 체제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사회의 불만을 야기하는 산업은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출산율 또한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자녀 정책 이후에도 떨어지는 출산율은 인구 구조를 급격하게 노령화시켰고 증가하는 보건과 사회 보장에 대한 수요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국 정부는 이대로라면 수억 명의 노령 빈곤층을 양산할 것입니다. 또한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시절의 하나의 정책은 현재 남녀 인구 차이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러한 불균형은 결혼을 하지 못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회 불만 계층인 5천만 명의 남성 농민공 계급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구 구조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한 중국 정부는 저출산과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세자녀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인구 계획이 성공하려면 출산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시골 거주자들의 출산율은 즉각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도시 거주자들은 출산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율, 특히 도시 출산율을 저해하는 산업은 계속해서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사교육, 부동산, 게임 등 도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캐시우드는 불평등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인구 통계학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가 반영되어 아크의 가치평가 모델에서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하락하였고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